아기를 조금 더 재우기 위한 노력은 모든 엄마들의 숙제죠. 베이비 위스퍼의 저자는 수면 장애의 6가지 문제점을 다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규칙적인 일과가 없다. 두 번째는 취침 의식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임기응변식 육아를 하고 있다. 네 번째는 배가 고프다. 다섯 번째는 자극이 지나치다. 여섯 번째는 불편하다입니다. 평소에 아기를 재울 때 자극을 최소화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배고프지는 않는지는 항상 확인해 보는 것이라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향이라 규칙적인 일과가 없고 충분한 취침 의식이 부족하고 특히 엄마 젖을 물려서 재우거나 바운서를 이용하고 아기띠로 안아서 재우는 등 임기응변식의 육아를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면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기가 낮잠 자는 동안 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수면교육 책을 통해 공부하고 5개월쯤에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수면교육에 성공. 드디어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하고 곧 스스로 잠을 자게 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후로 쭉 한 번도 안아서 잠이 든 적이 없고 졸리면 인형을 안고 손가락을 쪽쪽 빨다가 스스로 잠이 든답니다. 수면교육을 통해 아이를 힘들게 하거나 단지 양육자가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와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질 높은 수면은 필수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아이와 같이 고성능 등 센서를 가진 아기도 질 높은 수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면 교육에는 쉬닥법, 안누법, 퍼버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쉬 다독이기 쉬닥법입니다. 아기 귀에 쉬 하고 속삭이면서 동시에 등을 다독거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3개월 미만의 모든 아기들에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아기는 동시에 3가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등을 다독거리고 쉬 소리를 들려주면 아기는 울음에 계속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 소리와 함께 다독임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쉬닥법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기를 침대에 눕히거나 어깨 위로 안고 등 한가운데를 시계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다독입니다. 이때 등 옆쪽이나 다른 곳이 아니라 한가운데를 다독여야 합니다. 더 아래쪽을 두드리면 신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을 다독이면서 귀 옆에 입을 대고 천천히 다소 큰 소리로 쉬 하고 속삭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차게 나오는 소리처럼 쉬 소리를 길게 합니다. 아기의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살며시 내려놓고 등을 다독일 수 있도록 약간 옆으로 눕히는데 이때 배 앞에 타올을 말아서 받쳐 놓습니다. 이때는 방을 충분히 어둡게 하고 침대에 눕히고 울지 않는 한 쉬 다독이기를 사용해서 그대로 재우는 방법입니다. 베이비 위스퍼 저자는 7에서 10분 정도 다독이고 아기가 조용해져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기가 완전히 다독거림에 집중하고 있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하다가 점차 다독이는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으로 쉬 소리를 멈춥니다. 아기가 조용해지면 깊은 잠에 빠지는지 아니면 다시 움찔거리고 깨어나는지 몇 분 동안 지켜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기의 3단계 취침 과정. 1단계 수면 신호를 보이면 주변 정리를 한다. 2단계 멍해지고 눈이 풀리면 아기를 강보에 싼다. 3단계 마침내 졸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캐치하는 것이고 아기가 완전히 잠이 들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겠다고 느긋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닥법은 아기가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아기의 자립심과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기가 잠들기 위해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잠들고 계속해서 잘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누법입니다. 3개월 이전에는 안누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저는 5개월 정도의 수면 교육을 시작해서 쉬닥법과 안누법을 섞어서 적용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면 문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6가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유 패턴을 일정하게 하고 낮에 수유량을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수유 패턴을 위해 7시, 10시, 1시, 4시, 7시에 수유를 하고 11시에는 꿈나라 수유를 했습니다. 7시 수유 전에 목욕하고 수유하고 책을 한두 권 정도 읽어주고 쉬닥법과 안누법을 이용해서 재웠습니다. 또한 낮에는 수시로 다혜리에게 수면 교육을 할 것이고 수면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누법은 아기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안아주고 눕히기의 기본 절차는 아기가 울면 방으로 들어간다. 우선 6개월이 안 된 아기라면 쉬쉬 다독이기를 하면서 눕힌다. 만일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다시 안아 올린다. 하지만 울음을 그치면 곧바로 다시 눕힌다. 아기를 달래기만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기 등에 손을 올리고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잘 시간이야. 다혜라, 금방 잠이 올 거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하면서 아기가 계속 울면 다시 안고 다혜리가 울더라도 엄마가 옆에 있어. 잠이 안 와서 힘들겠지만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등을 휜다면 억지로 안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드는 법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뿐이니까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 안아주고 눕히기는 20분이 걸리지만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약하다면 엄마가 잠시 나가고 아빠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안누법은 아기에게 잠자리에서 불안감이 감소하며 좋은 수면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똑개 육아에서 설명하는 퍼버법입니다. 퍼버법의 단계는 1단계, 아기를 아기 침대에 두고 쉬 소리를 틀어주고 잘자 하면서 방을 나옵니다. 4개월 이후 아기의 경우에는 애착 인형을 주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단계, 3분 정도 우는 것을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이때 환한 불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 아기 방으로 들어가 몇 초를 머무릅니다. 이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서 아기가 어디가 아픈지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최대 30초를 넘기지 않고 방을 나옵니다. 엄마는 평정심을 지키면서 이 수면 교육은 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쿨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아기가 불안해하지 않고 엄마의 의도를 좀 더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4단계, 아이의 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5분 뒤에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재빨리 체크하고 아기를 격려해주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도 울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10분쯤 후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고요. 그 후에는 15분마다 들어가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퍼버법을 적용한 아기들은 스스로 잠들고 일어나는 능력이 향상되며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잠을 더 깊고 길게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수면 교육 방법은 모든 아기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므로 개별 아기의 특성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기의 안전과 편안함을 고려하여 수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기를 위해 수면 교육은 꼭 필요할까요? 아기의 수면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아기의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은 신체의 성장과 복구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기들은 성장 호르몬이 주로 수면 중에 분비되므로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수면 중에 뇌는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신경회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 처리와 재구성을 수행합니다. 수면 부족은 학습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기들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아기의 감정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아기들이 더욱 흥분하고 불안해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아기가 감기, 독감 등의 질병에 더 쉽게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기의 수면 부족은 아기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기의 수면 교육은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면 패턴을 정립하고 아기들이 긴 밤 동안 푹 잠을 자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수면은 아기의 뇌발달에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아기의 수면 교육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면 교육을 언제 시작할지는 아기의 개별적인 발달과 준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부모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게 수면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교육은 아기가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기인 약 3에서 6개월 무렵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이 시기에 아기는 낮과 밤의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일정한 수면 패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이 수면 교육을 성공하고 아기가 자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 아기를 위한 것이 어떤 건지, 나만 편하자고 하는 건지, 혼란스럽고 아기에게 상처 주는 건 아닌지 고민도 많았는데요. 아기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의 수면의 질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수면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아기와 우리 가정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